안녕하세요, 영네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아산병원 2차 면접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면접에 얘기하기에 앞서 먼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면접은 주로 인성과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이 이루어지고요. 저의 경우 대강당에서 다 같이 대기를 한 다음에 면접 순서에 따라서 면접실로 이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관님들은 3명 정도 됐었고 그 중에 한 분이 간호본부장님 혹은 간호와 관련된 면접관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2분은 경영진 혹은 인사팀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턴십을 하셨던 분과 함께 들어갔고 면접 받는 사람은 총 2명이었습니다. 저희 면접조의 공통질문은 자기소개서였습니다. 자기소개 1분을 하고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인성 질문으로 의료사고를 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공통질문은 대부분 인성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를 던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 간호사 면접 질문책이나 다른 병원을 준비를 하셨다면 무난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개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개인 질문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질문이 가장 많았고요. 보통 2개에서 3개, 많으면 4개에서 5개까지도 받게 됩니다. 개인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합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적게 받았다고 해서 불합격은 아닙니다. 2차 면접의 경우에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궁금해서 일단 물어보고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면접할 때의 태도, 눈빛, 표정이고 다른 면접자가 답변을 할 때 모습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들어온 개인적인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질문은 축구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축구와 관련된 질문은 정말 많이 준비를 했었고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물어봤던 거기 때문에 축구와 관련된 것을 축구 포지션의 미드필더를 이용을 해서 나보다는 우리 조직에 기여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어필했고 여기서 아산병원의 공동체 중심 사고와 일치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했었습니다. 축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자 경영 면접관 2분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특히 간호본부장님 혹은 간호와 관련된 면접관으로 보이는 분이 정말 인자하신 미소로 저를 계속 쳐다봐 주셨습니다. 면접 답변을 할 때 중요한 것은 20초 정도, 3문장에서 4문장 정도의 답변을 하시는 게 중요하며 그 답변을 하시는 순간에 면접관님들을 한 분 시선을 적절히 이동을 하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축구와 관련된 것을 간호와 그리고 아산병원과 함께 잘 풀어가자 면접관님들이 주는 관심이 바뀌었고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질문인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자기소개에 썼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는 응급실 간호사를 원한다고 썼기 때문에 응급실 간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성 향상, 대학원 진학, 그리고 아산병원만이 갖고 있는 인사관리 체계와 함께 엮어서 아산병원의 핵심 가치인 사실 및 성과 중시와 함께 풀었고 또한 미래지향적까지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모든 답변들을 아산병원의 핵심 가치와 연관돼서 얘기를 했고요. 한 가지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그 특별한 경험을 제시를 하면서 거기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게 곧 아산병원의 핵심 가치와 이어지게끔 모두 답변을 준비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자소서에 관련된 어떠한 활동을 묻더라도 그 활동들이 하나하나 다 아산병원의 핵심 가치와 이어지게 답변을 했었고 또한 아산병원만이 갖고 있는 제도나 혹은 혜택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가 정말 아산병원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산병원과 정말 잘 맞는 인재상이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내용들을 다 결말에는 아산병원의 핵심 가치와 이어지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하고 나자 저를 바라보던 간호본부장 혹은 간호와 관련된 면접관님의 표정이 정말 엄마 미소로 바뀌면서 저를 이렇게 뿌듯하게 바라보고 계셨고 다른 면접관님들 역시 저 친구 참 괜찮다 라는 눈빛과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면접관님들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은 종이를 보고 있다가 저의 답변이 마음에 들었을 때 갑자기 저를 쳐다본다던가 그리고 눈빛 혹은 몸짓으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면접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받는 순간에도 이번에 진짜 성공했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고 면접을 끝나고 나오면서도 이거 진짜 100% 합격이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면접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고 정말 아산병원의 모든 신문기사와 인재 사이트, 간호본부 사이트, 아산병원 사이트를 전부 다 읽으면서 이 병원이 좋아하는 단어, 이 병원이 좋아하는 멘트, 이 병원이 원하는 인재상들에 대해 많이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의 결과가 자기소개서에 묻어났고 면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갔던 면접
면접자분은 인턴십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물어봤던 질문은 인턴십과 관련해서 물어봤었던 것 같고 그 경험에서 어땠는지를 물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 또한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두 개 정도 더 받으셨고 예를 들어 미국 연수를 갔다 왔다면 미국 병원과 한국 병원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자대병원이 있다면 자대병원을 지원하지 않고 아산병원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보며 성적을 높게 유지하신 사람이라면 성적을 어떻게 해서 높게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장점은 이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점은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식으로 압박 면접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목표지향적인 사람에게는 목표지향적이면 친구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압박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점과 단점은 곧 아산병원의 인재상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단점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단점이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정말 단점인 것을 단점으로 쓰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건 아산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기 말고 지원한 병원이 어디 있는지를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산병원만 지원했다고 대답을 한다면 왜 성적이 좋은데 아산병원만 지원을 했느냐 정말 아산병원만 지원을 했느냐 이렇게 압박이 들어올 수 있고 정말 아산만 지원하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아닌데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면 당황하거나 티가 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5개를 지원했으면 그 중에 1개 정도를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산병원을 지원을 했고 그 외에 삼성과 세브란스와 서울대병원을 지원을 했다면 아산병원과는 성격이 다른 세브란스를 이야기한다던가 서울대병원을 이야기하시는 게 더 대답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대답을 할 때에는 기업병원과 대학병원의 차이를 들어서 여기는 아산병원 면접이니까 기업병원 쪽이 좀 더 맞고 나는 사실성과주의와 서비스적인 면에 더 잘 맞는 것 같다. 혹은 여기만의 장점을 살려서 이야기하면서 인재상과 함께 대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또 관심사가 AI 면접이기 때문에 AI 면접을 보면서 어땠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병원의 AI 면접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AI 면접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어땠는지 다른 병원의 AI 면접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되 결국 결말은 인재상과 이어질 수 있도록 대답하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 응급실, 마취과 수술실 이런 식으로 가고 싶은 부서를 특정을 해서 적으셨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이건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응급실을 특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만약 응급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응급실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전문성을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이러한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간호학적 지식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병동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인 인성 면접과 자신의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꼬리 질문들입니다. 꼬리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다 달아보면서 이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이고 이 활동을 통해선 뭘 배울 수 있었고 그게 이 병원의 핵심 가치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풀어서 3줄에서 4줄 정도의 짧은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너무 장황하거나 길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지루한 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핵심만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한 당연히 1차 면접을 준비했을 때처럼 카메라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고 들어올 때부터 앉아서 대답을 하고 대답을 하는 표정과 태도와 자세를 반드시 꼭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른 면접자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경청하면서 고개를 가볍게 끄덕여 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 사람의 이야기에 내가 경청하고 있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걸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